안녕하십니까, 영문장사 정성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개혁신당은 개딸도 무서운데 개혁신당이라고 하니까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으로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신당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낙연 신당, 똑같은 이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씨하고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있어요. 이재명, 이낙연, 이준석, 이 씨가 세 분 있는데 3파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낙연, 이재명 씨가 우월하고 거의 다 80% 90% 갇힌 것 같지만 이재명 씨도 이낙연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은요 표를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하면 국민의 힘을 갖다 위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준석 신당에는 야당표, 더불어민주당 표를 많이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더불어민주당 표를 또 이낙연 신당에서도 상당수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분들이 합쳐질 일은 전혀 없고요. 이낙연 씨하고 이준석 씨하고 합당이 가능한가 한번 여쭤볼까요? 만류는 한 8, 90%까지는 항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신당 같이 이낙연 씨하고 낙석 신당이 성립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막판에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령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서 또 이준석이가 깨고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낙연 씨를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닌데 이준석이한테 당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낙연 씨는 백전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 비록 창당을 해서 나가고 작은 신당을 만들지만 자기 올바른 정치 관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고 지역 기반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이 이준석이한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까? 이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개혁신당하고 이낙연 씨하고 합쳐지는 일이 제가 봤을 땐 불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신당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8, 90%는 항상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낙연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하고는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통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 똑같이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면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서 서로로 표를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신당이 두 개 생기면 굉장히 어부지리를 얻는 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많이 얻어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다시 국민의힘하고 합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은 항상 분탕질 이미지가 있고 항상 배신의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준석 씨하고는 뭐 거의 생각이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낙연 씨하고 이준석이하고는 아주 비슷해요. 그러나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합당을 선언하지 말고 이낙연 신당, 그 다음에 이준석 신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렇게 네 개가 사파전을 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신당도 국회의원을 그래도 10명 정도 배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낙연 씨도 상당수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래를 봤을 때는 이낙연 씨가 대통령도 꿈을 꾸고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낙연 씨가 그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으면 굉장히 판가름을 하기가 어려웠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 이낙연 씨가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좋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혼탁하고 답답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당이 굉장히 180석, 뭐 160석, 170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당이 분당을 하더라고. 꼭 깨져갖고 굉장히 참패를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낙연 신당이 힘을 받아서 성공할 것이고 이낙연 씨하고 이준석 씨하고는 합당은 거의 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90% 정도 됐다가 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합쳤다가도 나중에 반드시 서로가 용머리가 되기 위해서 뱅골이 안 되려고 하는 싸움 때문에 이낙연 씨는 초호도 이준석이한테 양보를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준석이 역시도 항상 지가 1등이라고 생각해서 이낙연 씨한테 양보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옛날엔 서로 양보도 했었는데 이 두 사람들은 양보할 생각이 거의 없고 생각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합당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합당한다 해도 꼭 깨지게끔 되어 있고요. 이낙연 씨도 오히려 낙석연대를 만들지 말고 자기 혼자서 최선을 다해서 분발해보는 게 좋고요. 다른 신당들하고 합치는 거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행복하시고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항상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올해가 어떻다고요? 삼재가 안 좋다. 무슨 삼재가 안 좋아? 용띠하고 쥐띠하고 원숭이띠가 삼재라고 그래요. 이런 삼재들이 안 좋죠. 이낙연 씨가 삼재지만 용띠니까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재명 씨도 생년월일상으로는 용띠로 돼 있죠. 그런데 토끼띠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 후년부터 삼재가 들어요. 내년부터 또 용띠의 다음에 2025년부터 삼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뱀띠로 돼 있죠.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부터 상승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85년생들은 이제 40살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준석 씨도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아깝습니다만은 참고 인내하는 힘이 작다. 사무딘자를 몇 번 쓰면 이준석 씨도 훌륭할 텐데 그게 참을성이 부족한 게 패기라고도 말하고 젊은 사람의 용기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도 큰 정치인이 되려면 참고 인내를 하고 남들을 존경할 줄도 알고 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정치인이 된다고 보면 이준석 씨도 미래에는 훌륭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천만 명 중에 뭐 3만 명이다 5만 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낙연 씨가 여기저기서 나오면 이낙연의 바람이 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은 3, 40석 그리고 창당을 깨고 나와서 창당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고 하는데 이준석 씨 말고요.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대선 관계를 보면 이낙연 씨가 굉장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훌륭한 정치인들 나오니까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똑바른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국태민안하고 시아연fun하고 나라가 편안해야 되는데 사업은 의열됐고 협치를 못하고 분탕질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아프다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낙석연대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